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백지혜입니다. 오늘 제1회 한국천문연구원 카이스트 천문우주 AI 경신대회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회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태양 활동이 이제 지구와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은 이제 태양계에서 생명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인데요. 하지만 태양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폭발이나 분출현 등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태양 플레어나 태양 고에너지 입자 방출, 그다음에 자기장을 포함한 대규모 플라즈마 방출 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구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래서 이제 저희는 태양 활동에 대한 이해와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도 태양 이벤트에 좀 포커싱을 하였는데요. AI 기반 지구 영향 태양 이벤트 자동 탐지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양 코로나홀, 후염 등 최대 4종 이내의 이벤트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벤트를 감지하는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그 성능을 예측하는 거를 저희가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G3 이벤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태양 코로나 홀 같은 경우에는 태양 이미지를 봤을 때 이제 극자외선으로 관측을 했을 때 이미지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 검은색 그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코로나 홀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의 태양풍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흑점인데요. 이런 이미지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백색광으로 보면 태양 표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 흑점으로 얘기해야 되는 그 흑점 주변에도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점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흑점군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를 저희는 이제 흑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서 태양 내부로부터 대류에 의한 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두운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흑점인데요. 흑점은 이제 태양 그 원반이 있으면 그 가장자리 바깥쪽에 있는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올라오는 넓게 뻗어서 이렇게 밝은 구름 또는 이제 불기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필라멘트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구조물을 이제 홍염이라고 합니다. 홍염은 코로나 지역에 위치하지만 그 주변에 비해서 온도가 여기도 좀 낮고요. 밀도가 높은 물질 구성되어 있어서 복잡한 형태의 자기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회 참여 대상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구성됩니다. 팀으로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팀원은 최소 1명 이상, 최대 3명 이하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도메인 URL을 있는데요. 여기로 접수하면 이제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 참가 신청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참가 신청은 월요일부터 받고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팀원들의 팀명, 이메일, 이름, 연락처, 학교명 등 정보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팀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대회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회는 천문우주 초보자 및 AI 초보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참가 신청은 팀당 한 개의 아이디로 가능하고요. 사전 설명회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선은 천문 퀴즈와 AI 퀴즈, 그리고 천문 데이터 레이블링 스코어, 요 세 가지로 저희가 점수를 하고요.
이 예선에서 통과된 총 30팀을 선발을 해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선 선발 후 본선에서는 5일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GPU 컴퓨팅 환경 및 실시간 리더보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회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선도 5일, 본선도 5일인데요. 예선은 2024년 8월 5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8월 9일 오후 3시까지 진행합니다. 본선은 8월 19일 1시부터 8월 23일 오후 3시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9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 시상은 1, 2, 3위에서 5위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1위는 태양상 한 개 팀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상도 한 개 팀, 그다음에 3위, 4위, 5위는 각각 한 팀으로 해서 총 5팀의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여기 보이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선 선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선의 구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퀴즈와 그다음에 태양 이벤트를 찾는 레이블링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 45%, 55%에서 100점으로 환산을 할 예정입니다. 천문 퀴즈는 25점, AI 퀴즈는 20점 되어 있습니다. 예선의 규칙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 계정으로만 전체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퀴즈는 참가 팀별 단 1회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 시간은 공부한 사람만 풀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 시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퀴즈 정답은 예선 종료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선 결과는 퀴즈, 그다음에 레이블링 점수 합산으로 2024년 8월 14일 오후 2시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선 응시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참가팀에게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예선 퀴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문우주 퀴즈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운 천문학, 우주과학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교육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예선 오픈 시점에 동시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영상 시청 후에 퀴즈를 풀 수 있습니다. 교육 영상을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퀴즈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교육 영상 시청을 완료하면 즉시 팀별로 단 1회 주어진 시간 내에 퀴즈 풀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여러 개인 것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AI 퀴즈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AI 지식과 본선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컨텐츠로 제공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예선 오픈 시점에 동시 공개할 예정이고요. 콘텐츠를 보면서 풀어낼 수 있는 퀴즈, 객관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선 단계에서 데이터 레이블링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서 데이터셋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셋은 이 예측 모델링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력값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대상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또 원시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또 변환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모델 성능은 또 데이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그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데이터 준비 과정이 되겠습니다. 약 80%를 차지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한 과정을 경험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스페이스 AI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중에 시티즌 사이언티스트 트랙이 있습니다. 이 트랙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의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환경이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만든 이런 데이터 레이블링 하는 툴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예선을 치르려고 합니다. 태양 이벤트 레이블링은 어, 이벤트 저희가 자동 검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세 가지 이벤트인 코로나홀, 홍염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만 레이블링을 하고 이미지에 이벤트가 없거나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상의 이벤트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있다면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바운디 박스, 영역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박스도 그리고 이벤트 종류도 분류하는 그러한 레이블링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빨간색 이미지가 홍염, 프라미넌스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미넌스, 그러니까 홍염이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박스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이벤트 레이블링 한 것들이, 그러니까 클래스를 지정한 것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로나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박스 안에 코로나홀이 다 들어가게 이렇게 박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벤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각각 따로 쳐주시면 되고요. 흑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흑점이 하나씩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흑점 군으로 모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가까이 이제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흑점들은 이렇게 하나의 박스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림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박스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레이블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이블리 채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채점을 할 건데요. 정확도와 진척도에 대해서 이제 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영역, 그다음에 분류에 대한 정답 일치 여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바운디 박스가 있는데 개수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위치, 그러니까 정답의 바운디 박스의 위치와 실제 이제 예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스친 박스의 영역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IOU라는 방법을 이용을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얼마 이상, 뭐 0.5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정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당연히 이제 이벤트 종류. 후염인데 뭐 특정으로 분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벤트 종류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저희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답인 경우 감점을 적용할 건데요. 이미지 한 개당 1점씩 감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확도와 함께 이제 진척도, 얼마나 많이 레이블링을 하였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50개 이상, 50개 이미지 이상을 레이블링 해야 점수 산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개 미만이면은 0점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선 관련된 부분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센터의 김찬우라고 합니다. 제 소속은 카이스트고요. 이 대회는 이제 공동으로 개최되고 있는 대회라서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대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궁금하신 거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참석한 인원을 보니까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인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서 30팀 안에 들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스코어링 기준을 좀 잘 알고 계셔야 사실은 본선에서 입상하실 수 있을 건데요.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항은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서 태양의 이벤트 레이블을 실제로 식별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레이블링 할 때 평가 기준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어, 어느 몇 개의 그 이벤트가 거기에 존재하느냐, 거기에 바운딩 박스를 쳤는데 그게 실제 정확한 위치에 있느냐, 이거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제출 결과를 온라인상으로 제출하게 되면은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위 결정은 조금 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AI 개발 환경은 여러분들 PC에 뭔가를 깔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고, 여러분은 웹브라우저만 갖고 계시면은 전혀 다른 환경 없이 그 웹브라우저만으로 이 대회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ABEC GPU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비싼 GP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회 기간 동안 팀장과 팀원 모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팀원 중에서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팀원에게 이 환경을 주고, 잘하는 팀원의 점수가 실제 반영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다 노력을 하되, 그 중에 이제 성능을 제일 잘 내는 팀원이 이제 점수를 만들게 되는 거죠. 스코링 이제 기준인데요. 이건 MAP라는 방식을 사용할 건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벤트의 레이블이 실제 일치하느냐, 이게 뭐 예를 들면 흑점인데 흑점이라고 제대로 답을 했느냐, 네, 바운딩 박스에 좌표가 있을 건데요. 그 좌표가 정확한 위치에 있느냐라고 해서 인계값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어링 기준도 말씀드릴 건데요. 스코어링 기준은 퍼블릭하고 프라이베이트 두 가지로 나눠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 데이터셋을 저희가 절반씩 나눠서 학습 데이터 50%, 평가 데이터 50%를 일단 나누고요. 이 학습 데이터 50%는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되고 학습용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평가 데이터 중에서 25%, 평가 데이터의 절반이 되겠죠. 절반을 퍼블릭 그 검증 데이터를 쓰게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스코어가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프라이빗 25%는 공개하지 않고 저희가 평가용으로만 사용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다른 비슷한 데에도 그렇지만 이제 뭐 그럴 리 없지만 뭔가 부정적인 행위 같은 게 있을 거를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회 기간 중에는 퍼블릭 데이터 100% 기준으로만 점수가 공개가 되고요. 대회가 종료되고 나면 저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알고리즘을 가지고 굉장히 유사한 수치의 결과가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게 하나 있고, 공개하지 않은 프라이빗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또 점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수를 절반씩 합산한 점수로 어, 입상팀을 고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더보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플랫폼에서 이제 점수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한정 제출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일당 팀 전체에서 뭐 팀원이 3명이다 그러면은 10번씩 제출한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주실 때마다 여기 팀원 중에 가장 높은 점수가 반영이 돼서 이 순위가 이제 변동이 되는 방식이고요. 대회 기간 전체 동안 150번만 제출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운영 규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위반하시게 되면은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고요. 취득한 점수는 0점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학습할 때 바깥에서 데이터를 구하셔가지고 별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이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요. 이제 공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측 결과 제출을 할 때, 가끔 이제 아주 드물지만 그 학습된 파라메타를 직접 손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종종 다른 대회에 있는데요. 혹시 저희 대회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직접 이걸 했는지를 실제 여러분들이 했던 알고리즘 가지고 돌려서 비교해보고, 아, 이 정도면 손으로 고쳤구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시면은 부정행위로 간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출한 코드가 실제로 이제 제출을 했는데 뭔가 에러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되면서 정상 동작하지 않으면 이거 역시도 일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 코드하고 실제 이제 결과가 굉장히 여러분 결과값도 같이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그 결과하고 실제 저희가 돌려본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면은 역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선에 이제 그 공정하게 시상을 해야 불만이 없으실 건데요. 그래서 공정한 시상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인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제출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가볍게 제출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파일이 제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code.ipynb라는 파일하고요. submission.csv라는 파일, 두 개의 파일만 제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 파일이 제출되고 난 뒤에 여러분 제출한 내용을 다시 검증하는 게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스코어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제출한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결과 복원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은 부정행위로 간주가 될 수가 있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코드 검증 항목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에 있는 조건을 모두 통과를 해야 인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코드에는 오류가 하나도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패키지 같은 거 설치 혹시 하시게 되면 관련된 코드도 반드시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고요.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됐을 때 생성되는 submission CSV 파일의 성능이 실제 이제 저희가 해본 거하고 유사한 점수가 나올 때 이건 정상적으로 한 것이구나라고 이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으시면은 이건 염려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검증을 하고 나서 저희가 프라이베이트 스코어까지를 전부 합산해서 대회 최종 결과는 8월 29일 2시에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대회 사이트에 이제 입상자 공지가 되고 수상자는 또 개별적으로 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한국천문연구원과 카이스트 소프트웨어 교육센터에서 이제 공동 시상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시상식 일자는 9월 6일 오전 11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미리 조금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팀장이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팀원이 시간이 안 되시면 팀원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한국천문연구원 안에서 시상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예, 이제부터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5일 내 시간 내에 그 예선에서 보내면 되는 거냐라고 돼 있는데요. 특별히 보내는 작업은 없고요. 그 퀴즈를 응시를 시작하시면 제한 시간 내에 무조건 다 푸셔야 돼요. 그래서 따로 제출 없이 한 번 퀴즈를 푼 걸로 퀴즈 점수 결정이 나고요. 레이블링 되는 부분이 있는데 레이블링 하는 거는 레이블링 시스템 안에 결과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 이제 평가팀에서 예선이 끝나고 나면 스코어링을 해서 합산하게 되는 거라서 따로 제출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프리트레인 모델 사용하면 안 되겠죠. 네. 똑같이 학습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사용하실 수 없다. 네. 이 똑같은 질문 또 다른 분도 하셨네요. 레이블링 해야 되는 이미지 몇 장 정도인가라고 이렇게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거는 준비된 거는 네, 충분해서요. 그걸 몇 장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음, 네, 어마어마하게 많으셔가지고요. 50장 이상 넘기시면 되는 거고요. 아, 내가 예선에 꼭 뽑고 싶다. 그럼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네, 많이 하시면 돼요. 예선 때 해야 하는 레이블링도 모델을 구축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이거는 손으로 하는 겁니다. 모델을 따로 구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레이블링 예선에 하는 거는 네,
퀴즈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그거, 팀장 계정으로만 응시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한 분만, 가장 잘하시는 분이 모여 계시다가, 가장 잘하시는 분이 퀴즈에 응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정은 팀장님 계정 하나로만 초대돼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사전 설명회 PPT 공유 얘기도 있었는데요. 요거는 PPT로 공유하진 않고요. 저희 오늘 했던 요 내용을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요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드린 내용을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넘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SHC님이 아마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학습할 때 VGG 로스 같은 것도 사용 불가능할까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요거는 사용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면. 네. 네, 바운딩 박스 채점 기준 어떤 걸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 PT에 있었죠? 네. IOU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혹시, 어, 천천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바운디박스 IOU라는 거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원래 정답 값의 그 영역이랑 내가 레이블을 한 그 영역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가지고서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영역,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쳤을 때 전체 영역이랑 실제로 겹친 영역의 비율로 산정을 해요. 그래서 0.5 이상인데 저희가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0.5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5 이상이면은 저희가 그거를 정답으로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본서 예선에서 레벨링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그거에 대한 활동을 하는 거고요. 사실 본선에서는 저희가 따로 라이블링된 데이터를 따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다른 이미지로 프리트레인 하신다는 말씀이시라면은, 음, 이게 사실 전혀 다른 이미지 음, 종류가 다른 거라서 이게 프리트레이닝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로, 그러니까 VGG 같은 뭐 다른 리얼 라이프 데이터셋으로 트레인한 모델이 성능이 뭐 이거를 태양 이미지를 검출하는데 더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요거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경쟁하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뭔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뭔가 파인 튜닝 하는 거를 저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코드도 다 검증을 할 거고요. 그 코드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변경을 가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얻은 거는 오히려 이제 부정행위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의 정석적인 방법에 대해서 뭐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중간에 활성화 함수를 어떤 것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정석적인 방법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학습 데이터를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손을 댄다든지 외부에서 갖고 온다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파인 튜닝 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접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스 코드 검증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검출이 되실 거고 이거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석적인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낸 팀이 우승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없으실까요? 네. 일단 뭐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첫 번째 대회라서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또 만만하니까 팀 많이 꾸리셔가지고 지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행운이네요. 많지 않으신 거 보니까, 사전 설명회 때. 네.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30팀
예선이면은 30팀이 본선에 갈 거고, 그러면 이렇게 쉽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 사이에 또 폭발적으로 많아지면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예선 같은 거 저희 접수 끝나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대 몇의 경쟁률 상황에서 지금 예선을 치르고 계신 건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영상 공유 링크나 뭐 이런 건 웹사이트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똑같은 대회 사이트를 동일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calc.ai.cast.ac.kr 이 링크에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천문 영상 같은 경우는 공개되어 있는 영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실 수는 있을지도 모르고요. 혹시 사전 학습하실 거면 찾을 수 있을 거고요. AI 알고리즘과 관련된 그 기본 지식 영상은 공개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대회 시작하면서 바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공부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기본 베이스라인 코드가 제공이 될까요? 네, 기본 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게 이제 앨리스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앨리스의 왼쪽 편에 보면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설명까지 상세하게 나오면서 완전 초짜라도 왼쪽에 있는 설명을 보면서 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운영 조교를 운영하게 될 건데요. 조교님한테 제한된 횟수만큼은 하다가 막히면 도와주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초짜라도 겁먹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AI가 뭐구나라는 거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맞춰볼까요? 없으시죠?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예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